지난 5월 6일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는 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에서 진행한 이 기자회견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겪고 있는 폐암 등의 질병에 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경기도 교육청에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3, 4년 내내 계속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서는 오히려 나몰라라 하고 있고 교육기관이고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사용자라고 하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리사들은 또 다른 동료를 잃지 않기 위해 확실한 점검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4, 5년 전부터 우리가 후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점검 좀 해달라 요구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점검해서 고쳐줬으면 그런 사고는 좀 예방하지 않을까. 왜냐면 후드가 고장났을 때 그 안에서 일하는 우리는 되게 답답하거든요. 숨쉬기가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음식이나 이런 가스 냄새 때문에 되게 많이 고통스러워 하는데 급식실의 위험한 업무 환경이 급식실 조리사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 알아봅니다. 업무상 일어난 사고나 직업병으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말하는 산업재해. 지난 2월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실 조리사의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근데 이번 산재 인정은 학교 조리사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약 12년간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A씨의 폐암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제작진은 노동, 산재 관련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의 손익찬 변호사에게 A씨의 사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2005년부터 17년까지 한 12년 정도를 이제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를 이제 하셨고요. 근데 이제 2017년 4월경에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다음 해인 18년 4월에 이제 사망을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18년 8월에 산재 신청을 해서 조금 이제 긴 시간의 역학조사 끝에 2021년 2월 23일에 이제 산재가 승인된 사건입니다. A씨는 흡연도 하지 않고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던 평범한 40대의 건강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A씨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이종남 조직국장을 만났습니다. 폐암 산재 승인을 받으신 분은 하루에도 200여 명, 300여 명치의 그 튀김 요리나 이런 부분 요리들이 일주일에도 뭐 많게는 이제 두세 번 정도 하고 적게도 한두 번 이상은 꼭 튀김찜, 뭐 구이 요리 등이 계속 됐었던 거고요. 이 조리 과정에서 이제 조리흉이라고 해서 발암 물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장기간 노출되면서 그것이 폐암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제 승인 등 요지였고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후드가 고장이 났었던 상황이었고 공조기 역시도 제대로 돌지 않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호흡기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아예 고장난 상태로 1년여 가까이 방치되고 있었고.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을 하면서 꾸준히 유해 물질을 흡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게다가 환기 시설이 고장난 채로 1년 이상 방치된 급식실의 환경은 A씨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A씨의 산재 승인은 다른 조리사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사의 폐암 산재가 인정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폐암 산재 승인은 처음이에요. 이전에 어떤 발견된 사례는 있는데 확정적으로 이제 승인이 난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폐암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냐면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조심도 하고 그에 따른 질병도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암으로 인한 거, 직업암은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이제 산재 승인이 된 그 역학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사실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거든요. 조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산재 승인은 학교 급식실 환경이 가진 위험성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급식실에 많은 조리사들이 A씨와 비슷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른 조리사들의 암 발병에 대한 산재 신청을 위해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학교 급식실 조리사의 폐암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급식실 종사자들 역시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급식실의 환경이 근무자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거고. 학교 급식실에서 일어나는 계속 산재가 그 적지 산업재해 않다고 문제는 이야기합니다. 제기를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경기도교육청에 그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이제 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어요. 자료가 나온 수치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175건, 17년도에는 230건, 18년도에는 279건, 2019년도에 338건. 실제로 매년 수치가 늘어나는 거죠. 학교 급식실 조리사들의 산재는 해마다 크게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화상, 넘어짐, 근골격계 질환 등 산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제작진은 급식실 업무로 일어날 수 있는 질병 상해에는 무엇이 있을지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이진우 센터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라고 다 아실 텐데 그 산하에 국제암 연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조리음을 기름을 사용한 튀김 요리에서 발생하는 배출 물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음을 영어로는 쿠킹hum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이 발암 물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입자상 물질이 폐에 잘 들어가고 폐에 들어가서 발암 물질들이 폐암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리hum이 지금 여러 연구에서는 발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센터장은 앞서 산재로 인정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조리흉의 위험성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조리흉과 동시에 일산화탄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화기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산소의 포화도를 낮추게 되는 화학적 지식제 역할을 하는 이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교실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경미할 때는 2토나 9토 정도 발생하는 정도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심한 경우는 호흡곤란이나 의식소실이 되거나 아주 심한 경우는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곤란, 심하면 사망에도 이르는 일산화탄소의 위험성. 만약 급식 조리 시설, 환풍 시설 등 급식실 설비에 문제가 생긴다면 앞서 말한 질병의 발병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리 시 발생하는 각종 유해 물질,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고강도의 노동을 해야 하는 학교 급식실 환경. 이는 급식실 조리사들의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들은 어떤 고충을 느끼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약 10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했던 박화자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근무 중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전을 붙이면 가스 냄새가 사실 많이 나거든요. 그런 가스 냄새가 나오면 되게 이제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구역질도 나오고 막 이래요. 또 우리가 그 튀김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여름에는 그 튀김소 납이 거의 막 200도가 넘어가요. 튀김을 거의 180도 넘어서 튀기니까. 근데 거기를 한 2시간 넘게 이제 계속 튀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막 어지럽고 막 현기증도 나고 막 열사병에 막 쓰러질 것 같은데 박화자 씨는 전이나 튀김 등 고온에 조리하는 음식을 할 때 나오는 조리 연기로 인해 메스꺼움과 두통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약 9년간 급식실 조리 실무사로 일한 조병훈 씨에게도 급식실의 고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 학교는 공조기 같은 거는 없는데 조리하면서 나름대로 환기를 한다고 하는데도 매일 솥단지 4개에서 품어져 나오는 가스 그리고 전판할 때, 전 부칠 때 막 2시간 가까이 계속 가스와 기름을 맡으면서 이제 어지럽고 메스껍고 무거운 것들을 많이 들고 이게 뭐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깨에 대한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로 뭐 병원에서 회전근 파열이라고 해가지고 어깨가 제일 많아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이 거의 막 울퉁불퉁 맨날 붓고 잠자면서 이게 너무 욱신거려가지고 제대로 잠을 자기가 어렵다. 조병훈 씨 역시 조리 연기가 가장 괴로웠고 조리사들의 근골격계 질환이나 손가락 통증이 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박화자 씨는 조리가 끝난 후 청소 시간에도 조심할 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저희가 청소를 하다 보면 이제 약품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약품을 쓰면 약품 속에 어떤 뭐 발암 물질이나 막 이런 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정말 10년이 넘게 어느 누구도 우리한테 알려주질 않았어요. 이 약품은 이렇게 분무기 이렇게 뿌려서 쓰면 안 된다. 아니면 뭐 뜨겁게 막 끓여서 쓰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깨끗이 닦아야 되니까 그냥 그런 행동을 해왔던 거예요. 청소약품의 제대로 된 사용 방법이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건강에 좋지 않은 방법으로 청소약품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이번 폐암 산재 승인 소식에 대한 생각을 묻기도 했습니다. 울었어요, 엄청. 그게 이제 지금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안 왔을 뿐이지 뭐 15년, 20년, 정년까지 봤을 때는 나한테도 언제든지 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죠. 또한 박화자 씨는 조리사들 스스로도 산재 신청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되게 겁내해요. 사실 또 이거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거 아니야? 혹시 학교가 나를 저기서 해고하는 거 아니야? 또는 학교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들 하셔요. 사실 교육청은요, 이렇게 식중독이 나거나 막 하면요, 바로 달려와요. 그 1시간 안에 정말 달려와서 이렇게 막 난리가 나요. 사고가 나면 안 되죠, 사실은. 그것만큼 되게 하는데 어느 학교에서 일하다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도 아무도 몰라요. 그 학교에 어느 학교는 정말 기름에 튀어서 화상이 났는데 119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해서 내가 병원 가서 치료받고 또 오후 청소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니까 군대 감고 아이들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뒤로 숨어서 들어와서 설거지하고 집에 갔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현실이. 화상을 입었으면서도 치료 직후 학교로 돌아와 일을 했던 동료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폭발쳐 오르는 감정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한 박화자 씨. 그래서 그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급식실의 근무 환경은 조리사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긴 듯 했습니다. 유해 물질 발생, 고강도 노동 등은 학교 급식실의 업무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급식실 조리사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꾸준한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급식실 조리사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기자회견 후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 시설 설비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제작자는 경기도 교육청 급식협력과의 원미란 과장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학교 조리실의 환기 상태, 공기 배출 장치 후드라고 하죠. 또 덕트, 환풍기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그 성능 불량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개선 조치를 하고요. 노후화로 정비가 어렵거나 또 교체가 필요한 공조 설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추경 등을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늦게나마 경기도 교육청이 시설 개선을 약속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를 당길 수만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는 경기도 교육청이 안전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폐암 사망하셨던 그런 승인에 이어서 이게 불거진 거고 그로 인해서 전수조사도 결정을 한 것인데 이 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입장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일산화탄소가 됐건 뭐 조리 휴움의 기준치들은 많은 어떤 의학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기준은 있는데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를테면 후드에서부터 뭐 몇 센치 내에서 쟀을 때 풍속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 그래야 이런 어떤 조리흠이 다 빨려 들어간다. 이런 기준치가 현재 마련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시급히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산화탄소나 조리 휴움에 대한 수치 기준처럼 후드, 공조기 등의 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작진은 원미란 과장에게 학교 자체 점검 시 환기 시설의 측정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후드나 닥트의 어떤 측정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조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되어봤을 때 작동하지 않는다, 작동한다, 뭐 바람이 세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연연사님들이나 아니면 거기 학교에 있는 그 시설 관리 뭐 하시는 분들이나 해서 어려우시면은 업체를 불러서라도 점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점검을 통해서 이제 성능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고장이 난 건지 안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보도 자료에 따르면 급식 시설 설비 전수 점검은 학교에서 1차 점검을 거친 후 이상이 발견되면 전문 업체를 통해 2차 점검과 유지 보수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1차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진우 센터장은 자체 점검보다 전문적인 기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좀 환경이 안 좋다고 하는 학교들을 직접 찾아가서 공기질을 측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학교는 그 후드 풍속이 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이면 작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7개 중에 2개가 작동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후드 속도가 0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자체 조사를 열심히 해서 교체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객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받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박화자 씨는 급식실 인원 충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53명당 1명의 배치 기준이라면 저희는 100에서 120명당 1명의 인원으로 조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거나 병가를 내야 되거나 급한 일이 있어도 내기가 힘든 거죠. 왜냐면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병가를 내도 내 동료가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배치 기준 문제 그런 거. 또 하나는 폐암 산재가 승인을 받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거는 조리의 빈도수가 높아서 그 발암 물질을 흡입하는 빈도가 높아서 생긴 게 원인이라면 인원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급식실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을 수 있는 인원의 충원이 필요하고 충원을 통해 유해 물질에 대한 개인당 노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손익찬 변호사는 급식실의 시설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학교 안과 밖에서 급식실 근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그런 존중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힘들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이다. 그냥 밥 해주러 오는 그냥 아줌마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인식 개선부터 해야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뭐가 힘든가. 환기가 도대체 왜 문제냐. 왜 그렇게 그 골병이 많이 드냐. 그러면은 적정한 인원도 배치를 하고 그냥 그 관심과 인식의 개선부터 시작을 해야 그 물적인 환경의 개선도 같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현장에서 조리사들을 존중한다면 그것이 조리사들의 시설 환경이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존재였거든요. 사실 유령이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유령 같은 존재, 그다음에 무시받아야 되는 존재, 이런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은 가족으로 좀 사고 나지 않게 미리미리 점검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냥 또 일하면서도 되게 어쨌든 돈을 벌어서 아이들도 키우고 또 학원비도 좀 보탬이 되려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죽으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한다는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급식실의 조리사들. 학교의 한 가족으로서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가족으로 그들을 바라봐주는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한 업무 환경의 개선이 절실한 때입니다. 학교 급식이 시작된 지 약 20여 년. 급식실 환경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조리사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지속적인 점검과 환경 개선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급식을 만드는 사람의 건강 또한 지킬 수 있는 환경. 이것이야말로 학교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급식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